국제문화교류협회 대표 이은선입니다. 우리가 인천국제문화교류협회에서 2021년에 인천 국제여성연극제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10월 29, 30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홍보 영상도 올리고 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인천국제여성 포럼을 진행해 볼까 해요. 오늘은 포럼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발제자분이 처음에 하시고 두 번째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국민상 박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극작 활동하고 있는 국민성입니다. 예술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 전문성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논제를 원래 시작을 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넓고 이게 확장되어 있어서 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인천 여성연극제가 첫 시작하는 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없을까.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극작가로서 제시할 수 있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부제로 제가 여성 중심적인 연극의 부족 시대에 인천 여성국제연극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해온 내용을 주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구성원들 간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거나 근본적인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전문성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문체부에서 지난 2003년부터 연구조사해 2005년 발행한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분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의 연구 자료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희박한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의 전문 분야는 연극, 그 중에서도 극작이다. 먼저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연극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인천 여성국제연극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게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참 감사하게도 2004년도에 이 여성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문체부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에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보고 도대체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왜 15년,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변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조사한 내용을 거의 한 300몇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걸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한번 일단 들어보시면 왜 지금 이건 지금의 내용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분석한 그 자료를 정리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 즉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예술 창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화정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정책의 한계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장르가 공연예술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남성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남성 중심 제도 기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활동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비율도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적 창조력이 발휘되는데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며 여성의 문화예술적 창조력 저해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이라면 보다 수월한 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종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운영이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창작작품 활동 종사자들은 남성의 문화예술적 자질은 선천적으로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가의 예술계 고교 졸업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으며 대학 이상의 교육 수혜자 비율도 여성이 더 높고 대학 내 전공의 비율이나 대학 전공과 진로의 일치 정도도 여성이 더 높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을 통해 더 준비된 문화예술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학원 교육까지 포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예술 교육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 조건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남성은 교육 수혜를 세 번째로 두고 있는 반면 여성은 다섯 번째로 두고 있다. 여기에 타고난 자질이라든지 노력, 경제적 능력, 연구와 인간관계 등이 더 우선시되고 교육적 수혜는 그 다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성 문화예술인은 남성보다 더 많은 예술 교육을 더 일찍부터 받고 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만 교육이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이런 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과 평가의 모순이 바로 한국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현 이상이라고 하겠다.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성 중심적 제도 기반 이것이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은 거의 대다수가 거의 90%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성 연극 예술제나 여성 무용 예술제나 이런 것들이 발족하는 것은 참 필요한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는 그 여성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연극계는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제가 연극인이기 때문에 연극계의 실태를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다수의 연극은 남성 중심적이다. 한국연극협회 회원수가 약 5,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2대3 정도. 서울연극협회는 여성 1,800여 명에 남성 2,6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연극협회의 경우에도 총 회원수 176명인데 역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2대3 정도라고 한다. 회원수만 놓고 보면 5편 중에 2편 정도는 여성 중심적인 연극이 나올 법도 하지 않은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극 분야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남성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비단 우리 연극계만의 풍토는 아니다. 2003년에 비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회적 위상은 남성에 비해 어려움이 많고 낮은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이런 환경이 우리 연극계의 여성 중심의 연극 부족 시대를 만드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필자는 예술 활동에서 여성을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즉 페미니스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술 활동은 국적, 성별, 연령 등 모든 차이와 다름을 아우를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이런 믿음을 배신한다. 연극계와 관련한 조직들만 해도 주로 남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 남성 중심적인 연극이 주를 이루게 된다. 연극은 사람 이야기다. 사람 속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그런데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남성이 차지하고 여성의 역할은 주변 인물과 소품 같은 역할이 대부분이다. 왜 이런 환경이 형성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극작가인 필자는 아래에서 찾았다.
이건 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중심 희곡의 부족. 왜 대다수의 연극이 남성 중심적으로 무대 형상화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희곡이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희곡이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지고 있을까? 그것은 단순하지 않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구조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섞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여성이 이사직에 오르면 기사 제목은 000 유리천장을 뚫었다. 000 지구천장을 뚫었다이다. 가부장적인 문화의 뿌리는 여전히 견고하다. 여전히 대다수의 남성들은 위기에 의한 성폭력 문제 제기와 그 심각성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칠 정도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성차별, 양성평등을 운운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오랜 관습과 문화에 세뇌되어 온 구성원으로서 문제의식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 탓일 수도 있다. 한국극작가협회도 회원 수의 3분의 2가 남성이다. 남성 작가에게 왜 남성 작가들은 여성 중심적인 작품 집필에 소극적이냐고 질문했더니 여성 중심적인 작품을 씀으로써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질타와 비판을 받은 경험 때문에 주저하거나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남성 작가가 여성 중심적인 작품을 썼을 때 여성의 관점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작가의 핑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필자를 향해 혹자는 말할 수 있다. 여성 작가인 당신은 여성 중심적인 작품을 얼마나 집필했느냐고. 연극 뮤지컬 등을 합쳐 한 50여 편의 작품 중에 여성 중심적인 연극은 단 2편뿐이다. 여자 만세 1, 2.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을 다룬 인행의 가의 경우도 나혜석보다는 나혜석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미학 교수인 장민호가 더 중심을 잡고 있다. 장민호의 이야기를 위해 나혜석을 도구로 활용한 셈이다. 왜 나는 항상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이 주도하는 작품을 집필해 왔을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돌이켜보았을 때 필자의 무의식은 여전히 가부장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름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서 나는 말한다. 남성은 능동적, 여성은 수동적, 남성은 적극적, 여성은 소극적. 그래서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조연. 연극은 시대를 반영하는 산물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이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봤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 많은 작품 중에 여성을 중심 인물로 다루면서 쓴 작품은 왜 없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저 혼자서 열심히 뭐 대표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은연 중에 막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조차도 남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는 그런 저를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문화로부터 오랜 이 간섭으로부터 세뇌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한번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기존 여성 중심의 연극의 한계성부터 먼저 한번 살피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극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여성 중심의 연극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여성 중심의 연극의 한계가 뭐냐. 일단 여성 중심의 희곡이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공연되었다. 1986년 이 한국의 연출가들이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임영편이 나오는데요. 그 임영편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극단 산울림에서 극장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위한 선택으로 여성 문제를 생각하는 연극을 만들어 여성 관객을 극장으로 오게 하자는 전략을 세워 실천했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 20대 여성의 고뇌를 그린 숲속의 방, 영국의 애인, 여성의 삶과 상처를 다룬 웬일이세요 당신, 하나를 위한 이중주 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많지 않아 외국 희곡 작품과 소설 작품의 각색에 더 공을 들여야 했다는 점이다. 그 뒤로도 드니즈 살렘의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와 아놀드 헤어스커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바간스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김연경의 담배 피우는 여자,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등이 공연되었다. 살물님의 여성 중심의 연극 기획은 성공했고 여성 관객들은 극장으로와 호응해 주었다. 이 내용이 이제 연출가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작품들을 이제 공연을 해보셨고 또 관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략 어떤 류의 연극인지는 짐작이 아마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공연되었고 지금도 계속 사랑받고 있는 작품 중에 여성 중심의 연극의 대표적인 작품은 남편의 배신을 처절하게 경징하는 메시아, 낯선 남자로 인해 갈등을 겪는 여인의 이야기, 백양섬의 욕망, 헨리 입션의 인형의 집,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이 있다. 산울림의 작품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성 중심의 연극에서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공통된 관점이 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 피해자, 희생자, 고통당하는 자 등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성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거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구성원의 구심점이 아닌 단지 1인이거나 현재 주도적이고 1인이거나 이런 류의 인물들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개척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작품도 그에 부응해야 되지 않을까.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를 만들 때 그것이 여성이라도 된다는 것이다. 여성은 수용적, 소극적, 약적으로 일반되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캐릭터를 창조해내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도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물소시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 여성 중심적인 연극이니 남성 중심적인 연극이니 하는 논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화는 인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연극은 사람 이야기를 담은 희곡을 무대에 형상화한 것이다. 사람 이야기에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과 얽히고 섞인 주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를 놓고 여성 연극, 남성 연극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 연극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문화예술을 선도했었다. 연극이 과거사의 전통을 답습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영화와 드라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달려가고 있다. 연극이 영화나 드라마를 각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극이 변해야 한다. 그 변화는 희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희곡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극작가로서 생각했던 거고 제가 반성하고 있는 앞으로 저의 희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결심하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 여성국제연극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다른 연극제와의 차별화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이 연극제의 활성화를 위한 분명한 성격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성 중심적인 연극을 권장하고 싶다. 실존하지만 기존 연극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여성의 캐릭터를 발견하고 숙성시켜 세상에 내놓는 작업. 그것이 인천 여성국제연극제의 색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연극인이 연출하고 여성 작가가 집필하고 스태프들이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 연극제도 의미가 있겠으나 여성의 삶, 여성의 철학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을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여성연극제가 타이틀만 다를 뿐 다른 연극제와 비슷한 성격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지금도 넘쳐나는 단체에 또 하나의 단체를 보태는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연극의 가장 기본은 텍스트, 즉 희곡입니다. 좋은 희곡, 개성있는 희곡을 발굴해 특별한 연극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천국제여성연극제가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발전적인 에너지를 주는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에 좀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 연극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발제를 제 경험에 바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장르가 무용이긴 한데 연수국제무용제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회째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로는 공연예술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술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경험에서 얻었던 부분을 방향 제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연예술의 국제활동에 대해서는 오늘날 공연예술의 국제활동은 국적, 언어, 연령을 초월한 소통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고요. 그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경험상으로도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도시의 브랜드가 문화예술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 가치를 높이고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기능을 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가치 창달의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상 트라이볼이라고 송도 신도시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일본으로는 인천 우리 자체 내에서도 트라이볼을 인천 전 지역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어요. 송도 신도시에 트라이볼이 생겼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국제무용제 시작하면서부터 나름 연수부도 그렇고요. 인천 전역에 트라이볼에서의 어떤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브랜드화 되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를 하다 보니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갔었고 또 외관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연적인 가치가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공연예술의 국제교류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의도에 의하여 그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집합적 진행을 말하고요. 이 기간 동안 국내외 예술가는 물론 공연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매개로 교류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작품은 공연을 매개로 여러 형태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순수 예술 장르, 저는 이제 순수 무용이죠. 순수 예술 장르가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는 아직은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사회적 관심도와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장르에 따른 활성화의 편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례로 들고 싶은 연수국제무용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무용은 영국도 그러신가요? 저희 무용은 아직도 타 예술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물론 비보이 이런 쪽이 아니고 순수 무용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대중의 문화 소비층이 얇게 편제해서 어려움이 또 많죠. 이 실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러모로 우리 순수 무용을 일반인들과 대중화로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획했던 부분이 이제 연수국제무용제인데 저희는 연수구에 지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축제로 인천 연수구에서 무용의 저변 확대와 예술인들의 창작 발전 그리고 젊은 안무가 노출이라는 취지로 순수무용 국제교류 활동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키워드를 야외 축제, 여름 축제, 그 다음에 정체성이 담긴 주제의 작품 이런 컨셉을 정해놓고 그 컨셉을 통해서 컨템포러리 작품을 초청하고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진행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이죠. 1회 연수문화공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강했던 건 지원이 작아졌죠. 그래서 야외 축제 부분은 무너졌습니다. 컨셉이 무너지고 그냥 2014년부터 트라이볼로 옮겼죠. 그래서 매년 트라이볼에서 여름 축제인 7월, 8월 중에 주제를 정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제를 좀 보면 2013년 베럴라이프 연수, 그 다음에 14년 바람의 인천, 빛의 인천, 15년 플랫폼 인천, 빛의 인천, 16년 출발 비료 플랫폼 연수, 빛의 도시 인천, 5회 17년 오감 몸짓 프로젝트,
18년 오색 몸짓 프로젝트, 그리고 19년과 20년은 감정 프로젝트에서 원투로 해서 주제를 잡고 저희가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네, 이 축제는 지금까지 8회를 거쳤는데요. 시민들에게 우수하고 다양한 작품을 같이 보고, 같이 추고, 같이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춤의 문화적 다양성과 체험과 문화적 다양성의 체험과 관람 수준의 상향,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였고, 특히 무용예술인들에게는 순수 무용의 대중성 및 사회성 접근과 창작의 가치 창출, 국제적 인재 배출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인천의 젊은 친구 두 작품은 스페인의 하나, 그 다음에 일본에서 컨택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왔었고요. 네,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매년 국제도시 연수구의 정체성, 브랜드 창출, 이미지 제고의 성과를 거두면서 실행 후에 저희가 매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평가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연구했었죠. 이 연구의 내용을 아래 이제 앞으로 언급해 드릴 텐데, 실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차원이다 보니까 확대는 고사하고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고비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의지가 우리 인천시도 죄송합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구차원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많이 약해서 아직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그 8일 동안에 이제 어떤 저희의 발전 방향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참여작품 확대인데요. 저희가 워낙에 지원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에는 저희 인천의 한 작품, 서울의 한 작품,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의 한 작품, 이거는 정해져 놓고 그 외에 이제 유럽, 동유럽이나 전부 다 합쳐서, 오세아니까지 다 합쳐서 그 중에 한 작품을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대개 작품이 5작품에서 6작품 정도만 올렸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아직까지 확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가로에 보시다시피 인천, 서울,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이런 정도로 해서 확대하고 싶다라는 부분의 발전 방향과, 이제 두 번째는 전용 유튜브 채널, 페북,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의 작품에 대한 부분을 제작하여서 홍보 체계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물론 올리는 과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홍보에 대한 부분에 철저한 체계 있는 운영을 해서 좀 늘려보자는, 확대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전문 무용가와 일반 시민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아니면 부대 행사 프로그램의 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야외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다양한 소통 시도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자. 스케일을 좀 넓히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무대 공연이니까 야외로 더 넓혀가면서 저희 무용에서 이제 순수 무용 컨템포러리한 부분은 무대에서 이루어지지만 야외에서는 조금 더 민속 무용이나 생활 무용 부분으로 확대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연 예술의 전문화된 현장 운영. 순수 예술의 대중화와 교육의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장소의 작품 관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거라고 확신이 되었었고요. 그 성공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년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8회죠. 연수국제무용제를 진행함에 브랜드 창출 및 사회적 인지도와 대중의 문화소비층의 두께의 변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3년 야외 축제 이후 무대로 들어간 다음에는 팍팍 변한다기보다는 2회 지나고 좀 더 발전해서 3회 때 조금 더 발전하고 4회 때 그래서 굉장히 서서히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 친구들도 순수 무용으로 들어갔을 때죠. 이 친구들의 어떤 젊은 무용 작품 안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1년마다 거기다가 또 그만큼 의욕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두 가지로 나왔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교류 활동은 장기적인 지원과 운영 그리고 매년 발전 방향에 따른 확대의 의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본으로는 지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원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술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인데요. 저는 이제 일단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무용이잖아요. 무용은 뭐 여자들이 많이 하죠. 남성에 비해서.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향도 있지만 저희 무용계에는 거의 이제 수장의 역할을 여성들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발제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성 중심적으로 문화나 주류가 이루어져 있고 그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랬던 여성 위주의 여성 수장에서 남성 수장으로 좀 거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저의 사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저도 수장의 경험이 있고 하지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남성 친구들이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협회 안에서의 모형 문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 그거는 제가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상으로는 삶 자체가 여기서는 남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수월합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제가 사무국이 전부 다 여성이다. 저도 수장도 여성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무용에서 제가 작품을 컨택하고 국제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수월했습니다. 뭐 굳이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건 저의 능력이고 저의 지인관계이라는 그건 우리 무용 안에서죠. 대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무용이다 보니까 관객들 부분 그럼 이제 저희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 관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어떤 한계? 뭐 이거는 사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무적으로 그냥 구청 들어가서 문체과에 얘기하고. 근데 저희들의 우리 한국의 정서상 그러는 부분으로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게 작용을 하겠죠. 그 외의 작용이 남성이어야 편하다는 거죠. 저 여성의 부분으로는 좀 어려움이 느껴졌던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물론 그러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뭐 잘 이뤄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도 어려움이 따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지금 써있는 대로 읽는다면,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성으로서 예술청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죠. 하물며 예술계 대표나 총감독 등의 수장 역할을 여성이 맡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술 현장에서의 여성의 역량과 역할이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여성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자리가 여성 예술가들의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이고요. 이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예술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면 인천 예술계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여성이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 저희의 어떤 연대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여성국제영국제가 조금 더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를 저는 희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문성 확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전문성 확보 그러면은 이제 애매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국제무용제를 하는데 막 작품 컨택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저희 분야에 사니까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역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통역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역으로서 전문성 확보죠. 근데 저는 그 전문성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전문성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2회인가 3회째부터서는 저희 무용 안에서
통역이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확보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 확보는 달라요. 그래서 통역을 구했는데 국제공항에 친구들이 도착해서 제가 이제 픽업을 갔어요. 하이 어서 와. 조금 저녁 뭐 먹을래? 그냥 저희 그냥 나들이 좀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부에 왔는데 그거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하고 이 작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연극하시니까. 무대하고 얘기를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좀 덜 통역에 있어서는 좀 덜 전문스럽게 해서 그 다음부터 유학파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리 무용 안에서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 그러니까 작품이 얘기가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전문성 확보라는 건 그거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는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저희 공연 예술에 조금 예술성 가치를 예술을 조금 아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 뭐 작품을 컨택해가지고 그 작품 올리는 그 테두리가 아니라 더 넓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인천국제 여성영재에 바라는 말이라면 지속적인 국제 여성영재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인천 지역의 공연예술 국제활동 사업은 국제교류 활동으로만 국한되어진 단체로 장기적으로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무용은 특히 그렇거든요. 저희 무용에서는 국제무용제가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2회인가 3회 만에 접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도저히 안 돼서 비엔날레를 했었어요. 근데 또 있잖아, 2회, 3회 하고 또 접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무용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거는 협회에서 해야 된다. 왜냐면 협회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갈 거니까. 그 당시에는 또 특히 시에서 예총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계속 매년 내려오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장기화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 국제무용제를 이제 협회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협회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나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니아층의 어떤 순수 무용에서 국제무용계라는 부분을 무용협회에서 만들었다면 저희가 연수국제무용제를 만들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그냥 관객석이 아니라 국제무용제를 야외화시켜서 야외에서 하다못해 도시락 싸와서 먹으면서 좀 즐기는 그런 컨셉으로 갔던 건데 이제 그것도 무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도 확장이라기보다는 매년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인천국제문화교류협회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그렇게 탄탄하게 다 고민한 끝에 그 다음에 시점 정확하게 확실한 비전으로 간다면 그러면 좋은 아주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에서 장기적인 관내 지원과 후원을 위해서는 무지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전담 부서, 지속적인 전담 부서 구성이라는 거는 1년 내내 상주하면서 상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갖고 지원을 지금 3월에 지원하거나 1월에 지원해서 이번 해에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 해에 올리는 거 굉장히 국제교류 때문에 힘듭니다. 국제교류는요, 그 전에 벌써 10월 정도에는 출첵정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지원금 나오는 거 계산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번에 이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까지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이 상시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괄적인 홍보와 매년 당의 관객의 정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에
관객이 오면은요, 그 관객을 입구에서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제가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관객이 확보가 되면은, 물론 뭐,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건 홍보하는 거지만, 이분들께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부분들이 직접 전화하고 그러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요. 또 기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년 같은 장소와 시기는 굉장히 저는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여름, 그 다음에 트라이벌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그쯤 되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전화 오는 경우도 받았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매니아층과 이게 저희 매니아층과 일반층의 만족도를 고려한 작품의 이제 질과 차별성, 그리고 이제 그 다음까지 이어지죠. 주제와 맞는 컨텐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 컨택에 있어서의 부분인데, 연극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희 무용도 조금 대중적으로 이해가 편한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성만을 갖고 깊이 있게 아주 철학적으로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은 배제해라, 이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신 비율, 저는 왜냐면 그런 작품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무용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쉽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 비율을 맞춰서, 그래서 무대에 오르면 효과가 훨씬 좋고 또 나름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보는 시선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기 들으시고 질문이라고 할까?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그냥 저는 뭐 질문은 아직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우리 국민성 선생님 발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포럼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나눴던 거예요. 저 스스로도 50년을 살면서 과연 어디까지는 평등한 거고 어디까지는 내가 차별받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그런 명확한 그 문제인식을 못하고 살아오면서 나름의 어떤 자기 방향성 혹은 뭐 예술성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은선 대표한테 이런 걸 제안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후배들이 계속 성장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게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많은 여성 후배들이 예술 장르로 진입하면서 똑같이 우리처럼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모르면서 이게 부당한 거였는데도 그냥 인내해야 되는 걸로 알고 견뎌왔다거나, 아까 작가님도 말했지만 일반성으로 생각을 그랬던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려면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단어로 정확한 문제 제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성 연극제를 출범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다양한 사회, 지역사회 안에서 왜 굳이 지금 뭐 남녀평등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뭘 이런 걸 여성?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기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 발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런 문제인식을 저도 공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박혜경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국민 선생님 말씀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대표,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수장, 이런 부분들이 남성이 더 수월하다. 어떤 큰 행사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게 국제교류든 아니면 무슨 페스티벌이든 뭐 이것이 왜 남성이 더 가능한가? 근데 그게 유능해서인가 아니면
사회적 관습 때문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슬쩍 해주셨는데, 저는 그 비즈니스에 우리나라가 이 토대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까 뭐 간에서 예산을 따야 되고 뭐 어떤 뭐 그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할 때 그거를 협상하거나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 술자리를 간다거나 뭐 지연 학연을 통해서 뭐 갑자기 대표님 하던 분이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남자들의 그 수십 년간의 그 우리 사회의 관습들이 사실은 여전히,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지만 장관인데도 무슨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형 뭐 나 이런 거 필요해 이렇게 하는 그런 녹취를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인맥을 통한 그 협상력, 그건 사실 여성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거고, 그 취약한 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는 항상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큰 행사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표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사실은 이은선 대표가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체를 맡으면서 제가 옆에서 볼 때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의견을 설득하고 그에 맞는 어떤 목적, 그게 예산이든 어떤 공간이든 인력이든 그걸 확보하는데 사실은 협상 능력이 여성이 조금 더 사실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그냥 여기서 아까 국민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교육이나 어떤 그런 학력, 어떤 그런 실력에선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다른 영역, 비즈니스 영역이라든가 협상 영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대표는 남성이 해야 돼요. 더 효과가 나타나고, 남성이 끌고 가는 데는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뭐 장관한테도 전화하고 시장한테도 전화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전화하고, 이런 내가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오히려 중요한 어떤 그 능력의 어떤 잣대가 되는 우리 사회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역할을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느끼게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오늘 한 번의 어떤 논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끌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좀 끈질기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발제가 저한테는 되게 그런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데, 이 예술가들이 숙제인데, 제가 우리 그 국민선 선생님의 발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국제 여성 연극제의 색깔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그 지원은 저는 그래요. 받았으면 무조건 받아야 돼. 그것도 능력이야. 그렇죠. 무조건 받고 무조건 그렇게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과연 이걸 뛰어다닐 때, 아까 이제 얘기했을 때 월급을 주는 행정 인력도 있어야 돼, 어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요. 자본이에요. 자본인데 이 자본을 어떻게 끌어오냐가 지금 숙제잖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때 딱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제가 처음에 인천 국제 여성 연극제인데 어떻게 색깔을 가질 것이냐, 과연 여성들만 모여서 할 것이냐, 여성들이 쓴 작품으로 할 것이냐, 스텝까지 여성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때 대화를 했을 때, 저는 그 내용, 여성들의 삶 딱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면 여기에 남성 연출이 와도 능력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작품을 만드냐가 저는 가장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여성이기만 한 그런 걸 한계지으면 안 되죠. 네. 저는 이제 이 포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는 결과물이거든요. 작품이죠.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냐.
자, 이들을 돈을 움직이려면 정말 잘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잘 만드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가 저는 이 포럼의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발제 딱 듣고 이게 근데 굉장히 알면서도 어렵잖아요. 실천하기도 힘들고 특히나 여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도 참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국제 여성 연극제를 어떻게 할 것이 자 국제가 붙었는데 과연 해외팀은 이제 지금 올해는 못 오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국제교류를 공연을 25개국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올해는 국제교류를 저희 작품을 초청을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저희 작품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행사를 안 한대. 자, 기금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날라가잖아. 그럼 어떻게? 초청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나라를 통역이 찾았어요. 에콰도르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참여를 했냐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저희 작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국제교류를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영상 제작비가 나오는데 그걸 극장을 갑자기 섭외를 해서 하고 영상 매체 섭외해서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딱 모아서 연습을 해서 거기까지 딱 해서 이번에는 국제교류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여성 국제인데 이 코로나가 언제 멈출지 모르니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인력 얘기했잖아요. 통역을 하는 분이 저도 똑같이 경험했고 그렇게 전문가가 이제 통역만 전문하는 게 아니고 이 공연 예술에 대해서 무대 어법을 아는 통역이 붙게 된 거예요. 그분들하고는 벌써 저하고는 20년이 됐거든요. 한 명이 해요. 이번에 작품도 그 친구가 찾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여성 국제연극제에서는 올해가 시점이지만 내년에 만약에 이게 기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진짜 비대면이라도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기에서는 문무이니까 그 주최했던 나라에서 참가하는 단체의 영상을 받아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딱 올려서 실시간에 딱 볼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 연극제를 국제가 지금 붙었는데 그 국제라는 거는 다른 그 하다못해 다른 나라에 딱 와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잖아요. 축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또 저희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작품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그들한테 작품을 선정을 해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이번에 지원이라니까. 돈이 있어야 정말 아니시죠? 그렇죠. 아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의지하고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무대는 기대해요. 내가 돈을 얼마 우리가 시작을 하느냐에 그 돈에 따라서 무대는 그만큼 기대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도 개인적으로 극단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다 느꼈던 게 지원금, 그 다음에 텍스트, 희곡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 겪고 계실 거예요. 해마다 지원서 설 쓰는 것도 싫고 그거 좀 받았는데 그래서 좀 해볼까 그럼 한 3년쯤 되면 또 안 줘요. 그럼 또 새로운 데 막 찾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극작도 좀 했었는데 이제 기획서를 막 쓰다 보니까 극작은 생각도 못하는 세월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 나눠주신 대로 텍스트의 중요성과 희곡의 중요성과 지원금 이거는 다 진짜 몸소 겪으면서 지금 현장에서 다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여성연극제, 국제여성연극제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첫 번째가 진짜 텍스트가 없어요. 인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찾아도 여성 중심인 여성 의료 철학이 담긴 이런 텍스트 희곡이 없어요.
없어요. 발굴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새로 이런 것도 써야 발굴을 해야 되는 발굴을 해야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연출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그런 젊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진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극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성,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원받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뭐 지속가는 3년 되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돈 얻으러 다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도 같이 묻어서 성장을 해나가고,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베트남하고 이중언어 연극이라고 해서 한 가지 대본을 이중 언어로, 그 베트남 언어로 한국어로 해서 같이 공연을 하는 걸 한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대본이 베트남 나라에서 베트남 극단 배우들이 베트남어로 공연하는 거를 최초로, 베트남에서 최초로 제 대본으로 그거 심리 다 들어갔는데 인정받고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 거 볼 때 참 아무도 안 해봤던 것들인데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기회고,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그런 기회도 좀 이어갈 수 있고, 또 후배나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연극제에서 여성 주인공이나 여성의 철학이 담긴 작품도 소개하고, 그 전문 인력도 소개하고, 이런데 이런 연극제를 통해서 그거를 이어나갈 수 있게 이런 연극제를 열어야 된다는 좀 의무감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에서 이제 조금씩 너무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물론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하면은 근데 또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선배로 한 10년 넘게 극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책임감이 조금씩 생겨서 이제 같이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길을 틀 수 있는 연극제를 한번 이제 이 연극제가 지속해서 몇 회까지, 몇십 년, 그때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작을 그렇게 하셨고요. 8년 동안 하신 거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국제교육 하는 데가 보통 가보면 50회가 넘었어요. 역사 있는. 근데 지원을 받되 간섭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자생적으로 혼자를 하는데, 이 자생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힘든 게 자생력이에요. 당장 지원금이 없으니 할 수가 없는 거야.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극단에서 그 돈을 해서 해봤어요. 1년 가니까 제가 지치고 2년째 되니까 빚이 딱 돼버려요. 3년 때 지원금이 없으니까 또 빚이 되고 하는데 못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1회, 2회, 3회, 이렇게 4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알고 시작하시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여성들이, 힘 있는 여성들을 좀 많이 이렇게 오시게끔 하셔서, 힘 있다는 건 뭐냐면, 아시죠? 서로 마음 맞는 분들하고, 내년 거를 벌써 올해 거 하면 내년 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로 지원금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거죠. 촉추가되면 뭔가는 하나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냥 사실은 우리 인선식 지부장님이라고 칭해야 되나? 부회장님, 대표님. 이제 그냥 이렇게 꾸러미 있고 또 같이 이 여성연극제 지금 하는 거에서 잠깐 교육 프로그램 이제 과장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2회였나? 여성 연출가전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매력이 없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굳이 여성이라는 걸 강조해서 거부감을 들게 하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페미니즘 연극제 이렇게 하면요, 티켓부터 딱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게 강렬하게 또 했는지, 막 가면 같은 거 나오고, 좀 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갖고 보려고 가서 티켓도 보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내가 본데 보통 일반 관객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물론 다양하게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성 연출가전이 자기들만의 리그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이제 배우지만 그냥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도 꼭 갖고 싶고 그때만 해도 한 30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작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여섯 명 연출가가 모여서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해서 정말 좀 인지도 있고 이 연출가면 내가 작업하고 싶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됐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처음에 한 거는 계속 1회, 2회, 3회, 4회를 계속 본인들만 이제 했어요. 근데 작품이 당연히 여기에 지원도 많지 않으니 질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신예 배우들 조금 하고 인원도 좀 적고 뭐 7명 이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뭐 유학과 출신이어서 한 3명 나와도 뭔가 굵직하고 좀 의식이 막 메시지가 좀 확 있는 뭔가를 주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되고 작품 보고서. 그런데 이제 여성 연출가는 한계가 있으니 또 여성 극작가전으로 살짝 변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또 예를 들어 여성의 그 희곡 작가들 감춰졌던 짓눌려왔던 또 근대 희곡 작가들 여성들 또 찾아내서 또 정말 너무 그때 제가 적빈이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무대에서 한 번도 퇴장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작품들을 계속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했어요. 뭔가 계속 그 모티브를 계속 여성인데 여성이 니네들 막 몸짓으로 뭔가 부르짖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여성의 감춰진 것들 안 보여줬던 뭐 여성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닌 정말 재능 있는 그 희곡 작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드러나지 않은 수면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각색하는 작업이 굉장히 컸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굉장히 확장된 처음에는 한 예산을 얼마 못 받았어요. 그냥 연출들이 가서 배우들한테 좀 본인가 티켓 팔고 해서 대관료 정도만 나오는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확장이 돼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좀 다양하게 하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지금 한 8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5회만 넘기면 안정적인 분위기는 저는 간다고 봐요. 우리 부평 풍물축제처럼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계속 확장하잖아요. 물론 볼거리도 있고 접근성도 쉬웠지만 이제 뭔가 굵은데 국제라는 얘기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니까 저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렇지만 여성 연출가로서 일단 시작에 여성 연출가가 모였잖아요. 작품을 정말 진짜 멋있게 좀 정말 여성의 그런 섬세함 다 갖춰지면서 말로는 여성들이 섬세하고 좋아하면서 기회를 좀 주지도 않고 또 이게 은근히 남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연결되면 제가 스폰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 대기업 한번 받아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다 출연을 일으켜서 돈을 한 다음에 나중에 받아서 그 절차가 거의 8개월, 9개월 이미 공연 끝나고 다 흐트러져 있을 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 이렇게 아는 분이 하나 툭툭 하니까 과정이 없어요. 그게 너무 좀 마음은 안 좋지만 그것 때문에 좀 수월하게 흘러가는 점도 있고 이제 그 기다림을 하면서 뭐 배우로 들어간다든가 연출하기는 너무 힘들고 저는 그건 딱 기획파한테 맡겨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창작 지금 걱정 못 하시잖아요. 이거 좀 많이 신경 쓰느라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획적으로 조금 빠른 친구들이 움직여준다면 요즘 여성 지금 영대 시작인 여성 연출가들 모이는 것도 기획이 하나 딱 붙어서 해줘야 좀 맨 처음이 스타트가 조금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든지 뭐 예산을 조금 주면서 항상 요구하는 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1회는 저는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축제의 질과 지원과 이게 질이 먼저냐 지원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가장 기본은 사실은 질이잖아요. 질이 좋았을 때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지원이 없으면 그 질을 어떻게 높이냐 이렇게 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후발주자들이 갖는 고통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조가 갖고 있는 그 오리지널러티가 있거든요. 아무리 후발이 해도 원조를 따라가기가 힘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성들이 구축해놓은 문화 어떤 예술 영역 안에서 그 구조를 딛고 일어나서 여성들이 품질도 높이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산도 완벽하게 하면서 또 그걸 운영하는 조직도 뭐
사실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굉장히 우리는 지구력이 필요한 지금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눈높이가 다 높아요. 지금 관객도 높고 여기 이런 문화예술에 관계된 사람들도 높고요. 심지어 정치인들도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은 되게 높이 말을 해요. 이런 데 와서 할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왜 굳이 여성이냐부터 나는 너무 페미니즘적인 것도 싫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여성성을 하는 것도 싫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페미니즘이 뭔데? 사실은 페미니즘이 뭐 죽고 살기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거기 이런 조직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여성이 여성으로서 여성이라고 말하고 싶어라고 한 거에 출발이 사실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도 인권이 있고, 우리도 투표권이 있고, 우리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한 주장의 시발이 페미니즘인데, 왜 대한민국에 왔을 때 페미니즘은 마치 굉장히 여성, 너무 주장을 하고, 남성을 깔아뭉개고, 이런 것처럼 계속 왜곡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성 사회가, 남성의 어떤 구조 안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고 지금 우리 이렇게 8명이 만났는데도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이런데 이거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회 갖고 안 맞춰질 수도 있고 2회에서도 안 맞춰질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100만 원도 못 모으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연대하는 거. 그리고 저는 1회 때 좀 지지부진해도 저는 사실 우리가 인천 국제 여성 연극제지만 저는 국제는 사실 3순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제라는 것이 우리 이미 다문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다 건너 나가지 않아도 또 선생님 말처럼 온라인으로 해도 얼마든지 네트워킹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여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방향과 고민이 좀 더 우리 사이에서 좀 지지부진해도 더 고민되고 더 이렇게 공유되고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국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작업이 나올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같이 공유되고 합의돼야 나오는 거지 또 누구 하나가 주장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가면서 색깔을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같이 감싸우면서 사실은 1회에는 10%밖에 안 돼도 2회 때 20% 하고 3회 때 25%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느리게 가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 예전과 달리 거칠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작품적으로 다 이렇게 아우르니까 예전 너무 거칠게 해서 그냥 외면했지만 요즘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다 인식이 있잖아요. 사명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맞아요. 작품자는 사명감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좀 지치면 옆에서 분명히 남성들이 공략할 거예요. 안 돼. 그만해. 그리고 조금 이제 신진 여자 연출 우리가 보통 수요에 대해서 좀 공급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나 지금 재능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이번에는 왜냐면 이제 기획안을 낼 때 어떻게 해서 포럼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공연을 몇 개를 올리겠다는 기획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 같은 경우에 여성 작가를 발굴을 해서 그 작품을 연습을 해서 그거를 공연으로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교부금 신청대로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거기에 짜맞췄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너무 쉽죠. 거기에 짜맞춰서 인력이 딱 들어가서 딱 끝나면 돼.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지금 이게 그런 색깔을 더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좋은, 저는 핵심은 좋은 색깔, 어떻게 텍스트를 잡아서 그거를 하나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화된 축제가 돼요. 네. 그래서 어딜 가면 그 축제는 이런 축제야 이게 나와요. 그러면 성공하는 네. 거죠. 그러면 아마 뒤에 그래서 시곡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연습을 해서 그럴 때는 연출 그 기금에서 연출을 섭외를 해서 그 작품을 섭외한 걸로 그 시곡으로 연습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게 연극제 공연. 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연극제 페스티벌은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작품도 여러 개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여성이 만드는 뭐 어떻게 결과물을 어떻게 나오냐의 과정을 내년에는 교부금 할 때 그렇게 되면 교부금을 안 받더라도 사명감과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싼 돈을 내더라도 아니면 이제 뛰어다니죠. 뭐 편을 팔거나 기획 가서 홍보 협찬을 받거나 뭐 하는데 그걸 그 지원금 신청할 때 모여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딱 같아요. 들어올 수 예를 있게끔. 들어서 한 회는 뭐 내년이 되든 워크숍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워크숍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걸 쇼케이스를 해서 정말 한 팀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다시 피드백하면 되니까 사실 그런 게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빨리 우리 팀이 되고. 우리 팀이 또 이렇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처음부터 이게 그 규모를 키우는 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네. 내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작곡하는 친구가 나는 이번에 음악으로 그거를 참여하고 싶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 년을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참여하고 여성이라는 있는 관점이 우리 무용하는 선생님 모셨지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그 여성들이 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융복합 시대예요. 네. 그럼요. 네. 그 좋은 작품을 발굴하는 것도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하나의 그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콘텐츠를 우리가 여성 연극제 국제 우리 여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딱 해서 네. 장기적으로 그 콘텐츠를 구축해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무용하는 선생님도 뭐 융합이니까 쌤이 안무로 움직임의 지도자로도 다 올 수 있고 그림하시는 분은 우리 소품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의 총체를 네. 그러면 아주 다양한 축제가 되는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런 워크숍식으로 게 중요할 것 예를 들어 같아요. 가족 간에 뭐 서로 뭐 소통 부재 뭐 네. 이런 걸 해서 한 세 팀이 하루에서 해서 그 팀이 제일 그래도 완성도 높고 잘한 팀들은 계속 공연을 하게 하고 나름의 그거에 대한 수고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품이 관객들한테 외면을 받지 않아 정도의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보여져가지고 이거는 뭐 실험을 너 혼자 실험을 한 건지 정말 이 실험 무대가 관객들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같이 서로 간에 이제 비평을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을 또 다시 제대로 된 걸 보게 되는 다시 보게 되는 마무리 할 거야? 네.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본 관객이 이제 저는 좀 이제 약간은 바뀌잖아요. 저희 무용도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본 작품에 관한 거 앞으로 작품을 어떻게 하자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회의도 항상 키포인트를 그때도 나눠야 돼요. 지금은 작품 컨택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홍보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가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여기에 제가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성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여성국제 여기가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국으로만 이렇게 제가 무용을 참여하는데 작품의 참여가 아니라 저희 여성이라는 부분을 연대 부분이 우리가 전부 다 모이는 부분의 연대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미경 대표가 얘기했듯이 저 연구 되게 하고 싶어요. 뭐 워크숍이 있다 그러면 제가 워크숍이 하는데 저는 작품의 참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의 연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공연을 보는 연대성.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는 많이 고민하셔서 그래야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 다음에 연극한다 그러면 연극하시는 분들, 무용한다 그러면 무용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 여성이라는 부분으로 전부 다 어떤 연대가 돼서 여러 장르도 보고 경험하고 이런 어떤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크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도 이제 단체 한번 만들어보고 이랬는데, 일을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보통 하다 보니까 대표나 한두 사람 위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서로가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을 하셔가지고 그걸 책임지고 같이 해서 그걸 모아주셔야지 이 단체는, 이게 누구 하나 대표가 힘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윤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워크숍을 하더라도 너무 처음부터 규모를 키우는 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과 그리고 어떤 색깔로서 가져갈 것이냐는 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그건 찾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찾아 나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우리가 찾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의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그 영상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유료로. 그런 작업을 해놓으면 이게 큰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다, 이런 축제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기운 안 빠지게 서로가 좀 화합이 잘 돼서 에너지를 같이 쏟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요? 저는 발제하신 두 선생님 아까 말씀들 보면서 맞아, 내 얘기야 계속 가슴속에 막 가슴 치면서 맞아 저도 다 겪었던 거고, 사실 저는 이게 좀 확장돼서 뭐 국제교류나 이런 건 경험은 없어요. 제가 그냥 독립적으로 혼자 그냥 살림하고 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성연극제라는 게 이전에 저희가 국제문화교류협회잖아요. 그래서 국제문화교류협회 안에 활동 작업이 여성연극제라는 개념이 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연극만 아니라 선생님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의 여성분들이 함께 이렇게 연대를 해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나마 처음부터 국제 이렇게 넓게 가지 말고 작게 내실을 선생님 말씀처럼 좀 내실을 기여하고 지속할 수 있게 마음이 제일 먼저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낯설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보신 분들이 아니고 처음 뵙고 늘 알고 있었지만 이름도 알고 지편 알고 한 군데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은 저도 처음이라 내실을 기하고 함께 친해져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리트요. 왜냐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끼리도 참 자기 일 하기가 너무 바빴는데, 서로 제가 이제 작품 활동하면서 그나마 사회성이 좀 밝은 편이기 때문에 무용하시는 선생님들, 미술하시는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품 활동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안에서만이라도 진짜 오는 모든 분들하고 연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또 두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 김민선 선생님 말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뭘 표현을 하든 간에 우리가 좋은 작품을 발굴을 해서 좋은 희곡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보여줬을 때 모든 게 다 그 작품으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융복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천에서도 제가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여성 작가분들을 거의 굉장히 부재예요 정말. 작가를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장을 펼쳐줄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에서 굉장히 내가 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단초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정말 시작이 돼서 그런 기회를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저도 또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선생님들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역시 이렇게 발제하는 분들을 모셔야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도 생각했던 거지만 이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오늘 공부 자리였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진짜 성과를 낼 때까지 협력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는 미약할 수 있으나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정리가 좀 되는 느낌. 네, 맞아요. 네. 아니, 저는 두 분 이제 말씀 듣고요. 선생님 말씀 듣고, 뭐, 한 30년 정도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민을 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그냥 작품 딱 떨어지면 작품하고, 예전에는 막 모든 것들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요즘 좀 단순해지자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좀 덜 늙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일단 창의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사실 2년 사이에. 그리고 그 전에 작업도 제가 좀 고단하게 한 편이에요. 남한테 분담을 안 하고 내가 다 하고 이래서 좀 고달프게 그런 부분을 소진하지 말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늘 알고 있었지만 이 고민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려서 나의 당연한 과제라는 걸 딱 오늘 인식하게 된 것도 저에 대한 큰 각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계속 흘러왔던 것들이 큰 추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얘기가 1시간 뒤면 40분 막 이렇게 됐네요. 우리 조금 편집해서 나중에 우리 지금까지는 스트리밍 다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 오늘 와주신 두 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 나눠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29, 30일로 이제 날짜는 잡았지만 공간은 아직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성 연극제라는 걸 이제 처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여성 연극제는 이제 국제 여성 연극제라는 네 팀이 4작품을 할 건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이제 베트남 작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한국 작품 3개, 그래서 4작품을 올릴 거고, 이게 텍스트 중심의 얘기라서 컨셉을 약간 연극을 보고 나서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저희가 이제 연주 선생님한테 원한 게 30분 분량의 희곡으로 작품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30분 분량의 그 작품 안에서 관객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을 한 2개, 3개 정도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자. 그래서 관객한테 이 보고 난 다음에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이제 한 20분, 30분 그래서 1시간 안으로 한 작품당 그렇게 배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거를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작품이 4가지를 올릴 거죠. 지금 이제 연습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10월에 좋은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